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 광고 모델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서 이정필 기자가 쓴 광고비가 얼만데 이미지 직결 홍보 모델의 희비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은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델인지가 정말 중요해서 사실 금융권의 모델이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있어서 사회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간판으로 내세우는 홍보 모델이 금융사의 이미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은행권의 모델 또 금융권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건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이제 금융권의 그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보면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광고 선전비가 1911억 12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광고 선전비가 2854억 950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지난해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에 광고 선전비가 1663억 8800만 원에 연간 규모가 2447억 6500만 원. 신한금융지주보다는 이제 광고 선전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모델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SNS 아마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매체비가 아마 많이 들 거예요. 은행이 광고 시간을 사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면을 사잖아요. 이제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 선전비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좋은 시간대에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제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됩니다. KB금융지주가 3분기가 1520억 2900만 원,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조금 적게 썼네요. 그런데 2023년 연간 금액은 2301억 9200만 원입니다.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계의 탑 클래스의 배우, 가수, 운동선수를 잇따라 기용을 하면서 해마다 수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만한 모델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델 선정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모델로 활동하면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팬분들이 포스터와 포토카드 등의 굿즈를 받기 위해서 영업점에 몰려서 상품에 가입하는 장관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은행 그 15초짜리 광고의 그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1800만 회를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금융권의 모델로 신뢰를 얻고 있고 또 그만큼의 성과를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 모델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제목에 보면 홍보 모델 희비 괄호 열고 은행은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 모델의 희비가 있다면 지금 하나은행의 경우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홍보 모델이었다. 또 광고 모델이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정말 하나은행 광고에 출연을 해서 그 하나은행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전파를 했죠. 그 자선 축구 대회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언급된 부분을 전해드렸고요. 월요병을 날려주려고 하는지 그 리사이틀 에피소드 공개가 또 이어졌습니다. 에피소드 1은 응답하라 히어로 그 VCR물 찍는 영상이 하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에피소드는 포스트 촬영 현장, 합주 그리고 안무 연습 현장의 모습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VCR 촬영 현장의 아주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영웅 리사이틀 비하인드 에피소드 3 촌스러운 나 맘에 들어요. 오늘의 DJ 웅 등장이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 하나가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전해졌는데 지난번에 올려줬던 에피소드에 보면 그 노래 연습하는 거 합주 연습이라고 그러죠. 합주 연습 말미에 보면 별밤 그 코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더 별밤 리믹스처럼 노래가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1990년대 노래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솔리드의 천생연분이 나가는 대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나고 다들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무대를 즐겼었거든요. 쿨의 노래도 나오고 김건모 씨 노래도 나오고 했던 그 부분이 이제 별밤 코너였나 봐요. 저희는 그 무대를 막 90년 너무 신나게 즐기면서 우리 김 PD님은 거기가 제일 좋았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좋아하던 노래들이 쫙 붙여서 나오니까 너무 즐거웠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물이 하나 들어갔었는데 그 영상물 촬영 현장부터 오프닝 클로징 영상 촬영 현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미러볼 제가 리뷰하면서 그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그게 뭐죠? 막 그랬었는데 미러볼이 돌아가는 세트장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천에서 촬영이 됐고 세트장처럼 보이는데 어떤 공간을 빌린 건지 이렇게 미러볼이 반짝거리는 별감과 딱 맞는 롤러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메이크업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옛날 추억 속에 사는 거지 이렇게 무심코 탁 던지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카메라를 발견을 하고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서 이미지 관리한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책을 읽기 시작하는 장면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렇게 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책이 항상 근거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저렇게 늘 가까이 하니까 작사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번 에피소드를 쭉 보면 계속 그 체격 관리,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왔다라는 부분을 자꾸자꾸 볼 수가 있는데, 그날 소스도 없이 샐러드를 먹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먹을 생각이 아예 없다가 먹게 돼서 소스 없이 그냥 먹는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 먹을 생각을 하다가 먹으니까 맛있다.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삶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이고, 사실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지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명언이 또 있었어요. 대기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보조 출연자를 쭉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조 출연자의 마음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본인도 이제 보조 출연자로 활동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엄한 분이셔서 보조 출연자들이 힘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스윗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조 출연자분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힘을 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털어놓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분들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도 참 따뜻하고요. 사실 현장에서 임영웅 아티스트 위주로 현장에 아마 돌아가게 되고 또 저 정도 대스타가 되면 사실 예전에 내가 보조 출연자로 활동했더라도 그때를 잊어버리게 마련인데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스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보조 출연자분들 잘해주시라고. 그래서 항상 먹을 것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또 친절하게 하시잖아요.